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 멘토 모맘TV 추목입니다. 내성 발톱이라고 하죠. 발톱이 점점 이렇게 자라면서 안으로 말려서 살을 찌르기도 하고 굽어서 자라는 그런 발톱을 얘기하는데요. 내성 발톱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왜 발톱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고 말려서 살을 찌르면서 자랄까요? 그리고 손톱도 세로줄이 있으면 건강하지 않다고 하는데 자꾸 건조하고 손가시도 많이 생기고 손톱 발톱 예쁘게 자라지 않고 이상하게 자라는 이 문제 왜 생기는 걸까요? 오늘 영상 보시면 왜 그런지 이유와 해결 방법까지 알려드릴 텐데요. 발에 생기는 무좀도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저도 8년 전에 건강하지 않았을 때는 발톱이 자꾸 안으로 자라면서 발가락을 찌르니까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퉁퉁 붓고 발톱을 깎을 때 발톱깎이를 안까지 이렇게 깊이 넣어가지고 발톱을 짧게 막 자르고 파내고 그렇게 힘들어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성 발톱 초기 증상이었는데요. 그때는 그런 용어도 몰랐고 발톱이 왜 이렇게 자라지?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 발톱이 너무너무 깨끗하고 예쁘게 자라고 있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손톱, 발톱, 머리카락 모두 반짝반짝 윤이 나면서 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내성 발톱을 치료하기 위해서 발톱만 막 이렇게 만진다고 해서 내성 발톱이 좋아지지는 않고요. 반대로 발톱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몸의 시스템만 이해를 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반짝반짝 윤이 나고 건강한 손톱, 발톱, 머릿결까지 건강하게 유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몸은 세포로 되어 있잖아요. 이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이루고 손가락, 발가락도 전부 다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포가 건강하면 우리 손가락, 발가락 혹은 내장기들 전부 다 건강하고 그래서 건강한 뇌가 되는 거예요. 이 세포에 문제가 생긴다는 건 이제 건강하지 않은 상태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발톱에 세포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발톱이 이렇게 말려서 자라는 거잖아요. 발톱의 세포에는 왜 문제가 생길까요? 영양을 잘 전달받지 못해서 그런 거죠. 너무나 간단합니다. 내가 시력이 점점 떨어지고 눈이 침침해지는 거나 발가락에 발톱이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거나 원인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내 발가락, 발톱에까지 영양이 잘 가면 내 발톱은 알아서 정상적으로 예쁘게 잘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발가락까지 영양이 잘 안 가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몸의 세포에게 영양을 전달하는 거는 피예요. 혈액과 체수분입니다. 이 체액, 간질액이라고 하는데요. 세포는 우리가 공기를 마시면서 공기 중에서 살고 있듯이 몸속의 세포들은 간질액이라고 하는 수분 안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세포까지 영양을 전달하는 거는 혈액이에요. 혈액을 통해서 영양을 전달하고 혈액과 세포 사이에 간질액을 통해서 물질 대사를 하면서 혈액 안에 있는 영양 성분을 세포까지 전달을 받습니다. 반대로 세포 주변에 있는 이산화탄소나 독소들은 다시 물질 대사를 통해서 혈관으로 전달이 되고 혈관을 통해서 소변이나 대변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톱이 이상하면은 발톱에 무언가를 바르고 무좀이 있으면 발에만 약을 바른다거나 해서 그걸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런 이상이 생기는 거는 우리 몸에 영양이 부족하고 특히나 체수분과 혈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몸 전신에 퍼져 있는 모세혈관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받아야 되는 손끝, 발끝, 이 말단에 있는 세포들까지 영양이 잘 전달이 안 돼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필요한 수분과 영양만 잘 챙겨 드셔도 몸이 알아서 손끝, 발끝까지 예쁘게 나를 건강하게 관리를 해줘요. 그러면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내성 발톱과 무좀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먹어야 되느냐? 8년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소금을 드세요. 몸에 좋은 소금과 물을 함께 드시면은 아까 말했던 간질액이라고 하는 체수분이 일단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세포까지 영양을 전달하는 혈류의 양,
피의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피의 절반 이상은 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물이 맹물이 아니라 0.9%의 염분을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 혈액은 0.9%의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염분 농도가 0.9%가 잘 맞아야지 그에 맞는 양의 수분을 몸에 저장할 수가 있어서 간질액이나 혈액의 양을 충분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성 발톱이 있고 손톱 발톱이 예쁘지 않으신 분들, 발에 무좀이 있는 분들은 먼저 체수분이 부족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하루 15에서 20g 정도의 순수한 소금, 깨끗한 소금을 드시고 물 하루 2리터를 같이 드셔서 체수분을 늘려주는 것, 혈액 양을 늘려주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체수분을 늘려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피를 만드는 성분들이 소금과 물만으로 피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피의 양도 늘려야 되고 몸에서 물질 대사하는 영양 성분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비타민 미네랄이에요. 비타민 미네랄은 매일매일 먹고 매일매일 남는 것은 배출을 하기 때문에 몸에서 저장해 놓고 쓰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먹고 매일매일 사용하는 게 비타민 미네랄이거든요. 비타민C 메가도스나 비타민 B군 메가도스나 이런 것도 좋지만 여러 가지 비타민 A, B, C, D, E, K와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매일매일 필요하기 때문에 종합 비타민 미네랄 제제로 꾸준하게 매일매일 드시는 게 필요해요. 이렇게 소금과 물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을 드시게 되면은 체수분도 채워지고 피의 양도 많아지고 혈류량도 늘어나고 세포에 필요한 영양 성분도 원활하게 잘 공급을 할 수 있고 또 세포와 혈액 사이의 물질 대사도 이 나트륨과 칼륨,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들이 다 하거든요. 그런 물질 대사가 몸 안에서 잘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꾸준히 하셔도 몸은 정말 많이 변하고 발톱도 정말 많이 변할 텐데요.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손톱, 발톱, 머리카락은 단백질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몸에 좋은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을 드시면 또 발톱 관리에 추가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은 뭐 고기나 콩이나 뭐 음식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고기는 나이가 들수록 고기를 분해하는 소화 효소도 줄어들게 되고 또 간에서 그 담즙을 분비해서 이 지방류의 고기 같은 것들을 분해해야 되는데 간이 또 대사를 잘 못하시는 분들, 많이 피곤하신 분들은 또 그게 또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기로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것보다는 콩 종류, 콩과 같은 곡물 단백질로 섭취하시고 뭐 생선 같은 거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흡수시키고 많은 양의 단백질을 먹기 위해서는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좋은데요. 단백질 보충제도 잘 고르셔야 돼요. 잘못 고르면 오히려 간에 무리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보충제는 유청 단백질이 있고 분리유청 단백질이 있고 가수분해 유청 단백질이 있거든요. 유청 단백이라는 거는 우유에서 뽑아낸 단백질이라는 거잖아요.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만 분리해내는 건데 그냥 유청 단백질이나 분리유청 단백은 조금 입자가 두꺼워요. 입자가 두꺼워서 몸에서 흡수가 잘 안 되고 또 합성 단백질을 같이 섞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제제를 드실 때는 가수분해 유청 단백질을 드셔야 돼요. 가격이 그냥 분리 유청에 비해서는 가수분해 유청 단백질이 더 비싼데요. 하지만 효과가 훨씬 더 좋고 오랫동안 먹었을 때 몸에 무리를 주지 않고 흡수되는 게 가수분해 유청 단백질이에요. 가수분해는 한 번 할 때마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중 가수분해한 유청 단백질이 지금 나와 있는 단백질 중에는 가장 좋은 단백질이에요. 그러면 완전히 입자가 작은 아미노산으로 쪼개진 단백질이기 때문에 가루의 입자가 날릴 정도로 정말 미세한데요. 그런 단백질을 먹게 되면 몸에서 흡수가 바로바로 돼서 손톱, 발톱이 이렇게 반질반질하고 건강하고 단단하게 예쁘게 자라는 것을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백질의 대표적인 게 또 머리카락이기 때문에 이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반질반질한 머릿결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데 뭐 미용실 가서 그런 관리를 받지 않아도 이렇게 머리카락이 잘 자라고
건강하고 엄청나게 머리카락이랑 발톱, 손톱이 진짜 빨리 자라거든요. 그런 단백질 섭취랑 따소물, 따뜻한 소금물로 체수분 섭취해주고 물질 대사 활발하게 만들어주고 각종 비타민, 미네랄을 매일매일 잘 섭취를 해주니까 이렇게 건강한 손톱, 발톱, 머리카락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무좀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돼요. 이 균이라는 것도 몸의 염도가 낮을 때, 몸이 산성일 때 이런 염증이나 균이 번식을 하게 되거든요. 두피 모낭염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몸에 어디가 됐던 그런 균이 서식을 한다는 거는 몸이 차고 산성이고 건조하고 이럴 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소금물과 각종 비타민, 미네랄로 몸을 산성에서 알칼리로, 차가운 몸에서 따뜻한 몸으로, 순환 대사가 잘 되는 몸으로 만들어주시면 무좀이든 내성 발톱이든 알아서 해결이 됩니다. 발에 이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요, 역시나 소금을 이용해서 조격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소금으로 조격을 하게 되면은 소금의 항균 작용으로 무좀 같은 것들도 바로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내성 발톱 같은 경우에도 각질이 많이 끼고 발톱이 되게 두꺼워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소금물에 조격을 하면서 불려서 제거해 주시면 각질 제거가 굉장히 잘 돼요. 소금물로 조격하신 이후에 발을 깨끗한 물로 잘 헹궈 주시고, 저희 몸마음 건강샵에서 추천드리는 것은 한생인 에센스라고 하는 에센스 효소가 있습니다. 그걸 발라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은 약초의 건강 성분들을 흡수시켜서 굳은 근육들도 풀어주고 굳어있는 발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에센스 효소가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사용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내성 발톱의 초기 증상을 경험했지만 지금은 돌아가신 할머니가 99세에 돌아가셨는데요. 마지막엔 정말 발톱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서 발톱 정리해드리는 게 일일 정도로 굉장히 이게 불려서 발톱을 깎아내고 갈아내야 됐었던 그런 체험을 했었어요. 손톱, 발톱, 머리카락처럼 몸의 말단은 영양결핍이 되기가 쉬워요. 이렇게 몸의 대사순환이 잘 안 되면 영양결핍이 되기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끝, 발끝, 말초신경까지 순환이 잘 되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90세, 100세가 돼도 손톱, 발톱 건강하고 깨끗하게 관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궁금한 질문들은 저희 단톡방 들어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네, 여러분 건강하고 항상 하고 싶은 일에 마음껏 도전하면서 즐거운 인생 사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